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면 먼저 나를 둘러싼 인간관계의 정원부터 무자비하게 전지해야 한다. 흔히 니체의 말로 전해지는 문장입니다. 저는 이 말의 진짜 무게를 40이 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경매 공부한다더니 아직도 한 푼도 못 벌었어? 얼마 전에도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웃으면서 별뜻 없는 척. 순간적으로 묘하게 긁혔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이나 그 문장이 뇌리를 안 떠났겠지요. 하지만 이내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 아직은 못 벌었다. 하지만 내가 반드시 내 힘으로 증명해 보여서 그 비웃음을 머쓱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기분 좋은 오기가 발동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40이 넘어서 연고도 없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딱히 기댈 데도 없는 서울. 거기서 부동산 경매라는 걸 시작했거든요.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저는 두려움보다 후회가 더 무서웠습니다. 10년 뒤에 제가 오늘의 저를 보고 그때 왜 시작도 안 했냐고 묻는 것. 그 질문만큼은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오늘 하려는 얘기는 수억을 벌었다는 뻔한 자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돈을 잃고 마음이 먼저 바닥을 쳤을 때 제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리고 그걸로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를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비슷한 자리에서 혼자 버티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이 얘기가 분명 필요할 거라고 믿거든요. 그러니 당차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부업 강의에 쓴 돈이 다 합치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매 강의 하나가 아니었어요. 부동산 경매도 배우고 유튜브도 배우고 스레드도 마케팅도 배웠습니다. 그때는 온라인에 뜨는 무료 강의를 보면 정말 다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가 투자한 만큼 배워서 벌면 되지 라는 아니란 생각에 결제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제 상태가 딱 인풋 중독이었습니다. 영어로 인풋 어딕션, 입력 중독이라고 하더라고요. 불안하니까 실제 실행은 자꾸 뒤로 미루면서 머릿속에 지식만 끝없이 집어넣으려는 상태요. 이제 나도 월급에 수입이 생기겠지? 라는 가짜 도파민에 취했던 것 같아요. 잘 나가는 사람들의 SNS를 보며 느낀 조급함을 강의 결제로 채우면서 나는 지금 저들처럼 열심히 살고 있어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던 미련한 시절이었습니다. 매달 카드값 할부를 보면 가슴이 철렁했어요. 월세에 맘먹는 돈이 강의비로 빠져나가는데 부업으로 번 돈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나는 왜 돈까지 들여가면서 돈을 못 벌까? 그 질문이 밤마다 저를 붙잡았고 그때마다 스스로가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혼란스러웠던 각성의 시기에 생각을 한번 뒤집어 봤습니다. 만약 내가 돈에 결핍이 없었다면, 절박하지 않았다면 저는 진작에 현실에 안주했을 사람이거든요. 결국 저를 깨운 건 여유가 아니라 결핍이었습니다. 부족하니까 움직였고 움직이니까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래서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거기서 멈추면 저는 그냥 돈 날린 사람이지만 매일 루틴으로 반복하기 시작하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 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변화를 준 건 돈 버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었어요. 왜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되겠냐? 네 나이에 무슨, 그냥 하던 거나 잘하지. 그런 말을 웃으면서 던지는 사람들을 저는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땐 그런 말들을 받아낼 힘조차 저한테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대신 안 될 이유는 오직 포기뿐이라고 믿는 사람들 곁으로 제 환경을 강제로 옮겨갔습니다. 같이 새벽을 견디고 작은 진전에도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주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주변을 다시 배치한 인연이 돌이켜보면 제 인생을 변화시킬 만큼 훨씬 값졌습니다. 생활도 바꿨습니다. 의미 없이 끌려가던 술자리를 끊었어요. 대회 비용을 좀 독하게 아꼈고요. 그렇게 아낀 돈은 한 푼도 흘려보내지 않고 매달 정해진 날에 ETF를 꾸준히 모으고 있습니다. 매일 3만 원씩. 요즘엔 자동 모으기 기능도 있으니 여러분도 꼭 시작해보세요. 그렇게 줄일 수 있는 돈을 묶어뒀을 뿐인데 지금은 수익률까지 꽤 쏠쏠하게 올라왔어요. 화려한 변화는 아니라도 내 계좌에 찍히는 이 숫자들이 사람 마음을 얼마나 든든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예외를 뒀습니다. 제 삶에 소중한 사람들의 경조사 비용만큼은 누구보다 넉넉하게 씁니다. 술값은 10,000원도 아까워하면서 그 자리에선 손이 커져요. 자주 만나 가볍게 웃고 헤어지는 100번의 만남보다 인생에서 제일 무거운 순간에 곁을 지키는 한 번이 사람 마음에 훨씬 깊이 새겨지거든요. 아끼는 것과 인색한 것은 다릅니다. 어디에 쓰지 않을지를 아는 사람만이 어디에 써야 할지를 압니다. 흔히 성공파리들이 그러잖아요. 몇 달 만에 1억 벌었다. 1년 만에 난 10억을 만들었다. 저는 이 환상부터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정직하게 팩트부터 말씀드릴게요. 저 부동산 경매로는
아직 소득이 없습니다. 통장에 찍힌 경매 수익은 제로예요. 아직은 폐찰만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인풋 중독 시절에 같이 배웠던 그 부업이랑 마케팅 강의들이 지금에 와서 조금씩 일을 하고 있거든요. 경매는 아직이지만 직장 밖에서 작지만 진짜 제 손으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에요. 한 달에 몇십만 원, 어떤 달은 100만 원 정도씩의 돈입니다. 처음엔 소박한 금액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 통장에 꽂히는 월급 외의 100만 원은 체감상 직장인의 수백만 원보다 훨씬 묵직하더라고요. 저는 이 소중한 돈을 한 푼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오직 투자금으로만 묶어두었습니다. 그렇게 회사가 주는 돈이 아니라 제가 직접 굴러서 모은 순수한 돈이 1,000만 원이 됐을 때 솔직히 좀 멍했습니다. 이거 진짜 되네? 그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만든 파이프라인이 실제로 돈을 만들어낸다는 걸 처음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건 저한테 나도 할 수 있다는 제 능력을 스스로에게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작은 성취의 복리 효과라고 부릅니다. 1,000만 원이라는 돈보다 그걸 모으는 동안 쌓인 확신이 진짜 자산이거든요. 확신이 한번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급함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경매도 한 방을 안 노립니다. 당장 안 터져도 괜찮아요. 어차피 경매는 은퇴 없이 평생 들고 갈 도구니까 지금은 즐겁게 한 스텝씩 밟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나름의 그림이 또렷해졌습니다.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건 3가지 파이프라인입니다. 유튜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강력한 성과급이에요. 본업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안정적인 월급이고요. 그리고 경매는 정년도, 은퇴도 없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해안이 생기는 평생연금이자 무기입니다. 어릴 때 안 보이던 게 40이 넘으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매를 평생 들고 갈 무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는데 저는 꽤 오래 걸렸어요. 그렇지만 뒤처진다는 불안감은 사라졌어요. 멘탈 관리는 단순합니다. 빡세게 운동한 날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그게 저한테 주는 확실한 보상이거든요. 시세조사처럼 정말 하기 싫은 일은 데드라인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무섭게 몰두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푹 쉬어요. 쉬는 게 보상이거든요. 타임박싱이라고 하던데 저는 이걸로 버팁니다. 무한정 붙들고 있으면 지치는데 시간을 끊고 보상을 정해두면 그게 또 다음 일을 시작하게 만드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서늘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부자가 된 것도 아닌데요. 그냥 매일 일찍 일어나서 조금씩 건강해지고 마인드가 단단해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주변에서 묘하게 질투하더라고요. 처음엔 의아했어요. 돈을 번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사람은 남의 재산보다 남의 평온을 더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압니다. 그 질투야말로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가장 정직한 신호라는 걸요. 40은 늦은 나이라고들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40은 주저앉을 나이가 아니라 제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자 가장 완벽한 골든타임이거든요. 이것은 막연한 위안이 아닙니다. 엄연한 팩트입니다. 투자의 거장 워렌 버핏은 지금 자산의 대부분을 50살이 넘어서 만들었습니다. 인내가 복리로 폭발한 결과였습니다. 맥도날드를 세운 레이 크록은 52살까지 믹서기를 팔던 평범한 외판원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거장 베라왕이 웨딩드레스를 처음 디자인한 나이 역시 40이었습니다. 그들에게 40과 신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폭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날린 줄 알았던 2천만 원의 수강비도 빈손으로 돌아서던 폐찰의 시간도 버려야 할 경험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건 전부 지금의 저를 만든 과정이었어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주변의 비웃음은 영원한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내 손으로 작은 성취를 복리로 쌓아가는 순간 인생의 주도권은 완전히 내 쪽으로 넘어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여러분만의 첫 번째 계단을 디디세요. 저는 여기서 제 기록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